자, 서술형 기출입니다. 이번에는 분사구문의 문장 전환, 즉 분사구문을 부사절이 이끄는 문장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부사절이 이끄는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전환을 하는, 내신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자주 묻는 패턴들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결국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형태라는 것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뭐가 다른 거. 그러니까 주어가, 주절의 주어하고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어를 그대로 살려두는 분사구문을, 즉 분사구문 앞에 주어 역할의 명사나 대명사가 남아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대부분 능동의 구조로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다를 때? 동사의 시제가 다를 때. 자, 그러면 동사의 시제가 다를 때는 분사구문의 형태가, 우리가 이제 결국 분사구문이라는 게 현재분사, 과거분사. 근데 과거분사는 시제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서 묻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냥 과거분사도 되고, 또는 뭐 having pp라는 완료형의 having been, 시제가 다를 때도 다 생략하고 과거분사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동의 과거분사만 남아있는 분사구문은 사실은 시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패턴은 상당히 빈도가 낮거나 양산지역의 고등학교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요구하는 건 이 녀석이에요. 현재분사. 그래서 ing는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가 같다라는 판단이고, 시제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having pp 형태. 그래서 완료형으로 써줘라. 요 두 가지를 역으로만 바꾸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주어가 다를 때 선생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죠. 어떤 거? 비인칭의 주어 it, 그리고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의 there.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법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고난이도 패턴이 된다.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그럴 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being이라는 분사구문에 밑줄일 때, 물론 이 자리가 분사 자리인지 문장의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인지를 반드시 구조적으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분사 자리가 맞다면 being에 대해서입니다. being이라는 밑줄일 때는 반드시 그 문장이 날씨 등을 나타내는 비인칭의 주어 it이 또는 뭐뭐가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there가 이 being 앞에 필요한 구조가 아닌지를 판단해 주면 돼요. 요거 두 개만. 이건 이제 시험을 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 놓고 요 4번의 패턴도 잘 기억하자 그랬죠.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구조들. 접속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살려둔다. 이제 그럼 일단 써봅니다. 쓰면서 개념들을 완벽하게 다져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종속절이다. 이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는데 당연히 여기겠죠. 자, 그러면 이 분사구문을 종속절이라는 게 흔히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를 살려내라? 생략된 접속사를 의미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접속사를 의미 해석을 해보면 어린 시절이 아주 가난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어린 시절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although, not though 같은 양보 의미의 접속사. 그리고 주어는 당연히 주절의 주어하고 동일하니까 생략했겠죠. he. 그 다음에 동사의 뭐를? 시제를. 자, being이라고 ing라는 건 주절의 동사하고 같은 시제. thought가 과거니까 어떻게? 과거. He was very poor in his childhood.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서는요. 밑줄 친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전환하라. 기본적으로 접속사 지웁니다. 두 번째, 주어가 주절의 주어하고 동일한지 같다면 생략하고, 그리고 시제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ing로만 바꿔주면 되죠. 이 시제만 잘 확인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정문이단 말이죠. 부정문의 분사구문은 not만 분사 앞에 남깁니다. 그래서 not knowing his email address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3번에서는 이 구조를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드는데 접속사를 생략하죠. 근데 주절의 주어하고 there, 여기서 뭐뭐가 있다, 돈이 없었다, 주어가 다르다. 그래서 there를 살려놔요. 그리고 시제가 동일하니까 뭘로 만들어요? being, no money, in my pocket 이렇게 되겠죠. there being이라는 구조로.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을 만들고 또는 이제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전환할 때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확인할 거 뭐 주어가 같은지 확인하자. 두 번째 뭐 동사의 시제가 같은지 확인하자. 그것만 하면 다 되잖아. 딱 패턴 안에서 묻는 건데. 그 다음 보세요. 안개가 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의 주어죠. 그리고 being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부사절로 전환할 때 그 말은 운전을 하는 동안에 바깥에 안개가 많이 꼈다. 근데 차들이 스피드, 그를 따라 속도를 막 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꼈음에도 안개가 많이 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되겠죠. 그래서 although라는 접속사. 그리고 주어는 당연히 이시겠죠. 그럼 being이라는 녀석의 시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봐요? 주절의 동사 현재가 되겠죠. 그래서 it is foggy outside while driving. 5번은 after라는 접속사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접속사 그대로 쓰면 되고, 주어가 없다라는 건 주절의 주어하고 동일하니까 생략했겠죠. I.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이 분사구문이 having pp 형태다, 완료형이다. 그럼 뭐예요? 주절보다 시제가 앞서 있다는 이야기죠. 주절이 현재라는 건 이건 뭐예요? 과거겠죠. 그래서 finish the project for myself. 6번은요. 분사구문으로 전환을 해라. 접속사 지웁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같은지 확인하자. 주절은 I인데 이 녀석은 the book이죠. 그러면 주어 살려두자. the book. 그 다음에 시제 was could 과거로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자, 근데 be was written이라고 수동태 구조죠. 그러면 being을 생략하고 누구만 남긴다? 수동태는 항상 과거분사만 남기면 돼요. 그래서 written in Chinese. 그 책이 중국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나는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밑줄 주문이 they making us 요 구조가 됩니다. 요 구조가. 이제 콤마 뒤에 이 분사구문의 형태는 등위 접속사, 그리고 주절과 동일한 주어, 그리고 동사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고 없으면 주어가 같은 거죠. 근데 지금처럼 they라는 주어가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주어가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은 콤마 뒤에 and, 주어가 다르니까 they.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이에요. 분사가 ing라는 건 뭐다? 시제가 주절의 동사하고 같다. 그럼 누구예요? took이라고 과거죠. 그럼 뭐가 될까? made us prevent. 과거형으로 풀어준다. 그럼 만약에 이 앞에 they가 없다면 누구예요? our team이니까. 뭐 our team이라든지 또는 we라든지 이런 대명사로 받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대명사로 주어 처리해줍니다. 지금 다르니까 they를 살려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완전한 문장 구조 뒤에 나오는 이 분사 구문의 형태, 우리가 서술형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and, 동일한 주어, 그리고 동사 형태. 뭐 과거분사인 거는 이제 수동태 구조였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자, having been made, 완료형의 수동태 구조다. 이거 보면 시제가 다르구나. 종속절로 첫 번째 접속사를 살려냅니다. 접속사는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1998년이라는 오래전 시간에 한국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없어요. 내가 차를 가속시킬 때.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가 되겠죠. 그래서 although 주어는 the car, 이걸 이제 대명사로 받는 sense. 그래서 it. 그리고 자, having been made,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시제 판단을 해야죠. having been이라고 완료형이다라는 건 주절 동사보다 앞서 있다. 보세요. 주절이 과거예요. 그럼 뭐예요? 과거 완료. had been made. 인콘이 한국에서.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시제를 앞서게 그리고 수동태로 had been made. 이런 패턴들 잘 기억합니다. 자, 9번에서 접속사가 이끄는 부분을 이제 분사구문으로 전환할 때 as라는 접속사 지우고 주절의 주어하고 다르겠죠. 비인칭의 주어니까 it을 살려두자. 그리고 is라는 비동사. 헤르베를 동사 원형 구조는 충고를 나타내는 시간이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being too cold outsid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10번에서 접속사가 이끄는 부분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if라는 접속사 생략하죠. 질문이 없다면 자 그러면 당연히 다르겠죠. 셈이 두 가지 하겠죠.
빈칭에 it 그리고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에 there. 그러면 there라는 주어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is하고 can go 시제가 동일하니까 being으로 만들 때 not이라는 부정문이잖아, 그죠? 그럼 부정문이 어디 들어가야 된다? 분사 앞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They are not being any questions to ask about 뭐 이런 형태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쌤이 수업 때 자꾸 분사 구문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보세요. 일정한 틀 안에서 이걸 쌤이 패턴이라. 시험은 묻고자 원하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가 일정한 패턴으로 드러난다면 이게 안 드러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패턴으로 드러나는 건 쉬운 거야. 왜? 이 가정법이 아니지. 이 분사 구문이라는 기본 개념 하에서 일정하게 물을 때 그 묻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패턴들이 다 드러나잖아. 정해져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 패턴만 파악하고 뭐만 확인하면 돼요?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가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확인하면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쉬운 패턴이란 말이야. 그 패턴을 정리하고 적용하면 되죠. 어법에서도 그렇고 서술형을 쓸 때도 그렇고. 근데 이 출제 의도에 따라서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 유형들이 있어요. 또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든 것들. 예를 들어 대동사 같은 구조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being이라는 분사 구문 앞에 it이나 there 같은 주어가 필요할 때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나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거를 패턴화 시켜서 being이라는 녀석의 밑줄일 때 그 앞에 이게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또는 뭐뭐가 있다라는 해석에 there가 필요한 문장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 왜? 그냥 눈으로 이걸 해서는 이게 이제 패턴화 되긴 했지만 빈도가 높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접하기가 힘든 문제 패턴이 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따로 시험의 테크닉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정리해두고 적용을 해보고. 자, 여기까지 분사 구문의 문장 전환 마치겠습니다.